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4.3 추념식에 누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번 추념식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주도는 오는 3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보름 전 행안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부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참석하면 지난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추도사를 낭독하는 정부 측 인사로 기록됩니다. 의전도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의전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념식에 방문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탄핵 정국 속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참석을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인사도 대거 추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 출신 부승찬 국회의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정춘생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이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오는 4일에 정해지면서 정부 인사와 정치권의 추념식 참석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유족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3의 아픈 역사를 또한 영령님들의 원혼을 회원해드리기 위해 참배 오심에 대해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족회장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추념식 전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등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도 잡혀 참석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진상규명 초기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희생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었었는데요. 1990년대 제주도민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도의회에 제출했던 피해 신고서 14,000장은 4.3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이 문을 연 것은 1994년. 4.3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 만에 공식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민들이 이제는 열린 가슴으로 당시에 생생한 증언이나 또는 건의나 또 피해 신고를 해줌으로써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피해 신고 첫날부터 4.3 유족들이 도의회로 찾아왔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사 요원 17명을 보내 현장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6년 동안 접수된 4.3 피해 신고서는 13,968장. 지역별로 피해자들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분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4.3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시절, 짐작하기만 했던 희생자의 규모를 처음으로 밝힌 제주도의회 4.3 피해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희생자의 유족이라고 몰려드는 게 물밀듯 같았습니다. 저 진짜 출근을 하는데 9시까지 출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출근해서 문을 열고 주민들이 첫차를 타고 시외버스 첫차를 타고 신고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도의회의 청원과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4.3 특별법은 1999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공포 전날 대통령은 제주 도민들을 초청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4.3 사건의 진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문제,
여기는 수많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그 친지들의 한이 서려 있고 4.3 피해 신고서 13,968장은 지금 4.3 평화재단 수장고 안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4.3 기록물 14,673건의 95%는 도민들이 직접 쓴 4.3 피해 신고서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사연을 담은 채 치열했던 진상규명운동을 증언하는 기록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제주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이 잇따랐습니다. 오양훈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의 기대와 바람이 결말에 도달해 가고 있다며 헌재가 불안보다는 희망을, 걱정보다는 웃음을 전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문대림 김한규 위성곤 의원도 봄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다며 헌재는 만장일치 인용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선고 이후에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4만 8천여 헥타르가 불에 타고 7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한라산과 300개가 넘는 오름이 있는 제주도 산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은데요. 제주도 소방본부가 헬기를 활용한 진화 훈련에 나섰습니다. 훈련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소방 헬기 한라매가 물탱크에 2,000리터의 물을 채웁니다. 5분 뒤 직선 거리 3km가량 떨어진 다랑쉬 오름에 나타난 한라매. 오름 중턱에 연기가 피어오르자 잽싸게 지나가며 담아온 물을 뿌립니다. 오름 아래에서는 소방 펌프차 3대가 연신 물을 쏘아 올립니다. 화재 진압 훈련에는 공중의 소방 헬기와 지상의 펌프차가 함께 동원돼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제주에서도 한라산 백록담 입산이 재개되고 봄철 나들이객이 증가하면서 산불 대비 진화 훈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오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그 돌풍도 많이 불고 그다음에 산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성산 일출봉에서 예초 작업 중 기계에서 불이 나 잔디 2,6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에는 한라산 사제비 동산에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강풍으로 축구장 2개가 넘는 면적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산불과 야초지 화재는 59건으로 올 들어서만 13건의 야초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은 산과 오름 화재에 대비해 45도의 경사까지 오를 수 있는 험지 펌프차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진입로가 막힌 곳에는 험지 펌프차도 올라갈 수 없어 큰 불길을 잡는 데 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 훈련은 제자리 비행하는 훈련이 아니고 헬기가 이동하면서 물을 방수함으로써 하강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그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주에서 불을 끄는 데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소방과 산림청, 경찰 헬기 3대뿐. 대규모 산불이 나면 도해 지역에서 헬기가 오는 데만 1시간이 걸려 추가 헬기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여수 앞바다가 불법 정박한 선박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선착장에도 무단으로 배를 정박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수의 한 산책로입니다. 바로 옆 바다에는 배들이 둥둥 떠 있는데 선착장과 부두, 계단까지 설치돼 언뜻 보면 작은 항구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 시설물로 공유 수면인 바다를 무단으로 점거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설치물이 늘더라고요. 설치물이 늘고 그다음에 저 앞에 보시면 저렇게 폐기물처럼 방치되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여수 이미지에 안 좋겠구나. 어선과 레저선 등 한두 척씩 정박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43척까지 늘었습니다. 선주들은 선착장에 창고와 임시 컨테이너까지 만들었습니다. 불법으로 만든 선착장에 이렇게 탕비실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플라스틱 뗏목은 이렇게 발을 디디기만 해도 흔들려 위험한 모습입니다. 정박한 배 중 대부분은 레저선으로 요트장인 이순신 마리나에 계류하지 않고 이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겁니다. 인근에 허가받은 어민들은 불만입니다. 최근 불어난 해양 쓰레기에 바다가 오염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집배들 갖고 저들도 막 쓰레기 버리고 다 그래. 저배들도 싹 다 치안에 전부 다 저거. 실제로 이 일대에서 지난해 화재가 발생해 선박 한 대가 전소해 침몰했고 2대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에도 소유자가 불분명해 연락이 안 되는 등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법 건축과 증축으로 인한 해상오염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더 큰 우리 여수시 아니면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수시는 해당 선박들이 공유 수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만큼 다음 달부터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 게이트 조치하고요. 미이행 시에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원상 회복 등 행정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바다 위 불법 점용. 하지만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한데요. 현재 한라산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산지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른 시간 등반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제주도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5도 보이고 있고 산지 성판악은 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여객선 운항도 순조롭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 식목일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토요일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353억 원 늘어난 1조 6,327억 원으로 편성해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17억 원, 자율형 공립고등에 36억 원,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에 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제주에 6천여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라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3대 핵심 전략인 지역산업과 지속 가능한 민간 부문,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산 등에 따라 올해 6,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500여 명보다 14% 늘었으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야외 세트장이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를 배경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 세트장에서 촬영됨에 따라
국내외 영상 콘텐츠의 제주 촬영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야외 세트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후보지와 규모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에서 촬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작 인센티브를 최대 1억 원으로 갑절 늘리고 촬영 장비를 옮기는 데 드는 물류비도 지원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2.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신도리 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해당 지역은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 130여 마리의 주요 서식지로 꼽힙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일반 어업은 제한이 없지만 대형 어선 조업은 할 수 없으며 연안 어장에서의 해루질도 금지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러 갔던 85살 박모 할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박 할아버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20분 만에 발견했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올 들어 고사리 채취객이 실종된 것은 처음인데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고사리 채취객 실종 사고 21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바래죠. 소비 위축으로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 2월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잠정 76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1년 전보다 18.3%, 한 달 전보다는 29.5% 감소했습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와 화장품이 20% 이상 줄었고 음식료품도 18.7%, 가전제품도 14.6% 급감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작년 8월부터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다 설 명절 연휴가 낀 1월 기준치 100을 넘어서며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